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8월 3주차 주간 시세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기준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8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 가격은 0.3% 상승, 전세 가격은 0.2% 상승했다. 상승했다는 말이 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익숙해져서 당연히 상승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네, 전국 0.3으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 보였고요. 수도권은 조금 늘었습니다. 지방은 같은 상승세고요. 서울의 경우 0.20%에서 0.21%, 서울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요. 전국 기준으로는 0.20%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수도권은 상승폭이 조금 더 높습니다. 지난주 0.16, 이번 주 0.27. 그리고 지방은 약간 떨어졌고요. 서울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전국 0.30% 상승하면서 지난주 상승폭 유지했고요. 수도권 약간 증가했습니다. 0.39에서 0.40. 서울도 약간 증가했죠. 0.20에서 0.21. 지방은 상승폭을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세종시의 경우 지난주 마이너스 0.15%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6%로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충남 0.31% 상승, 충북 0.28% 상승, 대전 0.27% 상승, 세종은 0.06% 하락.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지금 경기가 가장 높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0.50% 상승했고요. 인천이 0.41%. 열심히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숨고르기 진입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인천 주변에 그 송도랑 호재들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도 이렇게 쉽게 잡힐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종을 제외한 세종을 둘러싼 모든 지역들 다 상승 중에 있고 전북도 0.29% 상승했고요. 부산 0.27%, 제주 0.38% 많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보시면 대체로 거래활동 감소세 지속됐으나 재건축 기획안 통과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재건축이나 인기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되며 상승하고 있다. 대전은요 0.27% 상승했는데 유성구가 0.31%, 정주 여건 양호한 하기동, 전민동 위주로 상승했고요. 동구 0.27%는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신흥동, 천동 위주로, 중구 0.26%는 옥계동, 부사동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세종 전반적으로 매물 누적 지속되며 구축 위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매물량 얼마나 되는지 후반부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 동향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그중에 세종시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4%로 전세 하락폭이 조금 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세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성동 입주 물량 있는 곳에는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다른 지역들 여러분들 특히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좋아하시는 데들은요. 원하시는 날짜에 전세 없을 거예요. 지금 저희도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 동네에 없어서 못 찾아드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전세 이렇게 막 떨어지거나 쉽게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대전의 경우는 전세에 0.24% 상승했는데요. 매물 부족 현상 있는 가운데 중구 0.32%는 교육환경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대덕구 0.31%는 거주여건 양호한 석봉동 준신축단지 위주로, 동구 0.29%는 파남동, 용운동 등 상대적 가격 수준 낮은 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세종의 경우요. 계절적 비수기,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세롬동, 한솔동 등 상대적 가격 수준이 높은 단지 위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실제로 좀 요렇지는 않다. 한솔동이 전세가가 높은 단지는 아니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요. KB 리브부동산 주간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서울 경기 지역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아까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경기도 매매가 상승률이 0.52%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은 0.34%로 지난주보다 상승률 모두 소폭 축소됐대요. 0.52%가 축소된 거래요. 그러나 인천 매매가 무서운 상승세, 전세가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천 주간 상승률이 매매 0.81% 기록하며 지난주 0.7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하고요. 경기도는 지난주가 0.65%였네요. 상승률에서 0.5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역별 매매가격 상승률 보면요. 대전이 0.25% 상승, 충북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0.67% 상승, 충남 0.37% 상승한 가운데 세종 마이너스 0.02%, 그래서 약간 하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세 가격은요. 대전이 0.23% 상승, 충북 0.49% 상승, 충남 0.27% 상승, 세종은 0.04% 상승했다고 되어 있네요. 네, 요 통계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 생각보다 이렇게 막 싸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는요. 서울 점점 매수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112.3 지난주보다 미미하지만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인천이 133.6 높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 매매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광주 쪽으로 가시는 분들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광주가 다른 지역이 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덜 올라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쪽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126.5로 가장 높고요. 대전이 107.4, 부산도 103.5로 100보다 높은 매수자 많음 시장입니다. 지금 대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49.2. 네, 금주 상승률 상위 1위는 인천 동구 1.63% 어마어마한 상승률 보였는데 이번 주에 청주 서원구 청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지역이죠. 서원구가 1.53으로 껑충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군포, 인천 계양구, 동두천, 오산, 인천 서구, 안성, 연수구 모두 1% 이상의 상승 엄청난 지금 상승률을 보이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게 또 순위가 바뀌었네요. 전년 말 대비 상승률 1위가 오산이 되어 있네요. 31.95, 시흥이 31.62 상승했고요. 동두천 30.04, 인천 연수구 29.59, 수원 권성구 27.84, 고양 덕양구 27.54, 수원 장안구 25.93. 그래서 경기 지역 여기 뭐 인천 요런 지역들 지금 보면 고르게 다들 상승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가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재미있는 것이 전세 가격, 청주 서원구, 청원구 모두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29, 0.89. 계룡도 전세가 지금 높아졌네요. 그 한창 계룡이 매매가가 막 달려갔었는데요. 이제는 전세가도 따라서 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0.82. 네, 매매 증감 보시면 이제 대전 0.25% 상승한 가운데 동구가 좀 많이 올랐네요. 0.44%, 중구 0.35%, 서구 0.20%, 이번 주 유성은 조금 쉬어가나요? 0.09%, 대덕구는 0.47%. 그래서 비교적 매매가가 저렴한 단지들이 있는 동구와 대덕구가 이번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세종시의 경우는 마이너스 0.02로 6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급매로 나와 있는 이제 저렴한 매물들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 전화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 지나면서 그 매물들이 거래가 됐다는 그 알림이 계속 좀 뜨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급매물 나와 있는 그 금액에서도 또 조금 더 조정해 주시고 거래되고 이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렴한 매물들이 하나씩 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북 0.67%
많이 상승했죠. 지금 충북이 상승세가 높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 지금 서원구 1.53이었죠. 그리고 충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0.85, 제천도 많이 올랐고요. 0.60, 청원구가 0.63, 상당구 0.25, 흥덕구 0.10 상승했고요. 충남의 경우 0.37% 상승했는데요. 상승률이 높은 곳은 일단 천안 0.37% 상승했고, 공주는 이번 주 0.14% 상승했고, 아산이 계속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0.46%. 그리고 계룡 0.43%. 서산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네요. 0.46% 상승을 했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100보다 넘으면 매수자가 많은 그런 수치인데요. 대전의 경우 107.4 조금 다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세종 32.0으로 좀 회복하나 했다가 뚝 떨어졌는데 지금 요 수치는 사실 저한테는 좀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요 몇 주보다 지금 문의 전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좀 떨어졌다 요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충청북도가 상당히 높은 매수 우위지수 보이고 있습니다. 156.3, 충청남도도 131.9. 그래서 충남, 충북 계속 매매가는 좀 우상향하는 모습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 같네요. 전세 수급도 보시면 100보다 높으면 전세 구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한창 전세 없을 때 거의 200에 가까운 그런 수치가 나왔었죠. 최근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171.2. 네, 대전도 뭐 전세가 많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단지별로 몇 개 안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세종도 전세 수급 지수가 이제 100 가까이로 좀 낮아졌다가 지금 최근에 152까지 많이 올라왔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곳에 지금 전세 매물이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북 194.3. 그래서 지금 청주 쪽에 상당히 전세가가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충남도 185.2 높은 전세 수급 지수 보이고 있어서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8월 국회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 세종의사당 희망이 보인다. 이런 기사가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8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종의사당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설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서 147억 원이 배정된 상황으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면 의사당 건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는 24일 오전 운영 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자, 내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이 건설되면 그동안 서울과 세종시 간 행정 비효율 문제도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왔다 갔다 시간과 또 그 교통비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시 되고 있었죠. 여야 원내대표들도 상대당에 대한 견제와 함께 주도적인 법안 처리 의지를 각각 밝혀 이달 내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뉴스 나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매물 지금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매물량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8월 21일자 기준이에요. 일주일 단위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매물 조금 더 84개가 늘어났다. 뭐 엄청나게 확확 느는 것 같진 않고요. 약간씩 늘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일주 단위로 늘어가고 있죠. 전세 물량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전세 물량도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는 25개가 더 나왔네요. 1022개의 전세 매물 있고 아까 매매는 3,800
1개의 매매 물량 나와 있습니다. 월세 물량도 이렇게 쭉 좀 늘어나고 있다가 지난주에 조금 빠졌나 봐요. 한 3개 빠지면서 622개의 월세 매물 나와 있네요. 네, 어떤 단지들이 매매나 전세 물량이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물량이 나와 있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또 많기도 할 텐데요. 가온마을 1단지 힐스테이트 세종 2차 아파트 90개의 매물 현재 나와 있습니다. 도렛마을 13단지 중흥 S클래스 여기도 이제 85개, 여기는 다 5구 타입이죠. 가온마을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형이 아주 여러 가지 평형대가 있고요. 도렛마을 13단지는 5구 타입만 있는 그런 상황인데 85개 매물 나와 있네요. 그리고 세샘 6단지 한신더휴 펜타일스에도 83개 매물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6단지 이렇게 금액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재마을 5단지도 1940세대나 되고 항상 여기 거래가 좀 많은 단지죠. 매물이 좀 쌓이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요. 78개. 가온마을 3단지 한신더휴 가온마을이 이제 2년차 넘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 끝나고 이제 매물들이 좀 나오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72개. 새뜸마을 4단지 캐슬앤 파밀리에도 사실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새뜸마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래도 금액이 좀 싼 매물이 있는 단지가 새뜸마을 4단지예요. 여기도 이제 70개의 매물이 있고요. 천마을 5단지 푸르지오. 네, 여기도 좀 매물이 많이 있고 가온마을 4단지 이편한 세상 푸르지오. 이쪽에도 푸르지오 같이 나와 있고요. 여기 또 범지기 10단지 푸르지오. 네, 여기 이렇게 나란히 비슷한 양의 매물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중흥 S클래스 센텀시티 여기 다정동이에요. 다정동 여기 6단지일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도 매물이 좀 있고 천마을 6단지 힐스테이트에도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매물이 좀 많이 나와 있는 단지. 매물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내가 좀 이렇게 협상해 볼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특히 가온마을 1단지 좀 초중고 바로 앞에 있고 단지 크고 그래서 선호도는 상당히 좋은 단지입니다. 지금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전세는 어디에 많은지 보겠습니다.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여기는 나성동이에요. 이제 8월 말부터 입주하게 되는 그런 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입주할 때가 다 됐으니까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 지금 91 전세 찾으시는 분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9월 돼야지 입주해요. 아직 입주할 수 없는 그런 그 나성동 주상복합인데요. 현재 전세에 요만큼 나와 있네요. 아마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자, 중흥 S클래스 센텀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주상복합들이에요. 여기가 다 입주하는 주상복합들 여기까지. 중흥 S클래스 센텀뷰도 아직 입주하려면 멀었죠. 그래서 매물이 몇 개 안 나와 있는데요. 매물 내놓으실 분들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리더스폴의 2단지는 입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소화되고 있지 않은 전세 매물 금액이 좀 높아요. 좀 금액이 낮은 매물들은 다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2개 있네요. 한신더유 리저브 HO2 블럭. 네, 여기 이제 5단지, 6단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단지들만 지금 매물이 많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천마을 7단지 레미안 아파트에 24개, 가온마을 3단지 한신더휴, 가재마을 5단지 엠코타운. 그러니까 여긴 단지 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만큼 있는 건데 보시면 비율이 1%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상황이 아니죠. 수르베 마을 6단지 세종 더샵 예미지 여기는 작은 평형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거나 이렇게 이제 부부 사시거나 하는 분들이 들어가시기 좋은 여기는 참 추억이 있어요. 처음에 여기 입주할 때 너무 외진 곳에 그 숲풀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니 수르베 마을 6단지는 왜 이렇게 외지게 저런 데 있는 거야? 진짜 너무 구석에 있는데 이렇게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 이제 그 수르베 마을 옆으로 이제 지편동 들어가면서요. 거기가 어느새 중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석에 있는 아주 외진데 있는 그런 단지가 아니게 됐죠. 그래서 상당히 보기 좋은 그런 단지가 되었습니다. 천마을 5단지
그 다음에 호려울마을 1단지, 범지기 10단지 이런 곳에 좀 매물이 전세 매물이 약간씩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 입주하는 단지들 빼고는 전세 매물이 실제로 퍼센티지로 보면 2%가 안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전세가도 그렇게 낮지 않은 상황입니다. 월세도 비슷할 텐데요. 한신더 휴리저브 여기 주상복합 38개 있고요. 또 위너스카이 아직 입주 못한다고 했죠. 31개. 리더스폴의 2단지는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고요. 엠코타운은 항상 거래가 많은 곳이죠. 네, 여기에 16개. 그래도 0.8%밖에 안 되네요. 네, 그리고 가온마을 1단지 힐스테이트. 네, 여기도 세대수가 많죠. 15개. 중흥 S클래스 센텀뷰. 아직은 입주할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매물도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는 매물이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죠. 여기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한번 일단 전세 살더라도 여기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희한테 전월세 내놓으시면 돼요. 범지기 10단지 푸르지오 아파트 여기도 세대수 많으니까요. 여기도 월세 좀 있고 새뜸마을 11단지가 12개 나와 있는 월세 매물이 있네요. 그리고 천마을 7단지에도 12개 이런 식으로 지금 전월세 매물들 약간씩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매 물량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어떤 단지들이 좀 많이 이제 소화가 됐는지 매매만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이번 주 매매가 됐을 수도 있고 매물을 걷어들였을 수도 있어요. 새뜸마을 10단지에서 5개가 줄었고요. 도련마을 9단지 제일풍경채 4개가 줄었고 천마을 7단지 레미안 아파트 4개가 줄었고요. 가온마을 3단지 한신더휴 3개 줄었고 가온마을 4단지 이편한 세상 푸르지오 아파트 3개 줄었고요. 새뜸 11단지, 새뜸 2단지, 새뜸 5단지가 각각 3개씩 줄었어요. 중흥 S클래스 네, 여기도 3개 줄었고요. 천마을 5단지 푸르지오 호려울마을 5단지 풍경채 이제 한 3개씩 정도는 거래가 됐거나 매물이 들어간 상황이네요. 그래서 요 정도가 지난주에 좀 거래가 됐었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이번 주 세종 주간 시세 동향 알아봤고요. 매물 증감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